안녕하세요, 호주엄마입니다. 오늘도 역시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무더워요. 제가 어제 더위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더위를 먹을 정도로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런데 그래도 캠핑장에 오는 걸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녀석들 때문인 거죠. 요 다육이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 제 아이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장에 잘 못 오시는 이모님을 위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제 거만 돌보고 이제 저는 하엽도 많이 띄고 정리할 것도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제 거는 굳이 손봐야 될 게 물은 게 있나 없나 이런 거 살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모님 다육이를 좀 살펴보려고 오늘 시간을 할애를 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모님께서도 다육이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또 솜씨도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 이렇게 조금씩 돌봐드리면 저한테 그 손뜨개로 만드신 그 작품을 선물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음식 솜씨도 굉장히 좋으셔서 여러가지 음식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모님께서 지금 손주들을 돌보고 계셔가지고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에 잘 나오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이제 쉽게 지치시는 이제 나이가 되셨다 보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모가 다육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거잖아요. 이모 다육이 좀 살펴주고 또 이상한 거 있으면 분갈이 해주고 뭐 그 정도 하는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을 좀 했어요. 오늘 이모 자리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모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육이들을 좀 마구잡이로 배치를 하셨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볼게요. 맨 윗줄입니다. 맨 윗줄에 손물레 화분이 이렇게 정갈하니 있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손물레 화분. 제가 요즘 화분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손물레 화분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예운분, 또 언화분, 다나화분, 또 행복한 꽃그릇,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있는 걸 보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 자리 배치 조금 했고요. 자, 또 옆으로 가볼게요. 저 안쪽에 지금 라우라고 로치가 앉아있는데요. 로치가 많이 웃자랐어요. 얘가 조금 웃자라갖고, 너무 심하게 웃자란 아이들은 좀 잘났고, 너무 심하게 웃자라서 손 쓸 수가 없는 애는 좀 잘났고요. 요 밑에 받침대 보이시나요? 이렇게 받쳐서 이 아이들이 늘어져도 웃자라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뒤에 라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받침대 제가 남는 게 있었어요. 그 아이로 이렇게 조금 올려서 이렇게 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뒤에 아이들 멀로 대품 있고요. 요 아이는 요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제 배치한 거를 이모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아예 작정을 하고 이모 자리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웃자라는 아이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동영다육이라고 하죠. 초상 이쪽 그늘진 데 놨고요. 이 아이는 춥수철화 같은데 웃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앞으로 당겨 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철화였는데 새 걸로 풀리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넙대대한 화분에 올려져 있었던 러블리 로즈를 이렇게 분갈이를 싹 해놨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빽빽하게 있지만 이 아이가 곧 목대를 올려서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스트렐라라고 예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얼굴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작아져 있는데 너무 벌어져서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앉혀주었고, 또 뭘 했나 뭐 그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 하역 정리 좀 했고,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아이들은 다글다글 굳혀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자리가 오후 햇빛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글다글 굳혀지느라고 정신이 없고. 여러분, 이 마디바 보이세요? 마디바 환상이죠. 이 돌기가 그 맨 윗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입장에도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어요. 멋있지 않나요? 옆에 마디바하고 이 마디바하고 비교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모께서 집에서 키우시던 아이들이라 대부분 키핑장에서 다져지고 예뻐지느라고 지금 정신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롱분 특집입니다. 롱 화분에 얹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 이모께서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끼워 넣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살짝 자리 정리를 했습니다. 화분끼리 깔맞춤하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나오는 오빠 생각이라는 화분이래요. 그래서 이 화분 이렇게 깔맞춤했고, 백자 화분 깔맞춤 이렇게 해놨고요. 색깔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저기 이렇게 위에 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모가 아셔야 할 게 두둥 지금 이 아이는요 모노케로티스예요. 모노케로티스인데요, 목대가 안 좋기도 했고 이 아이가 깍지벌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노케로티스는요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모노케로티스랑 모노케로티스 금은요 깍지가 정말 잘 생겨요. 그러니까 깍지 생기지 않게 그냥 평소보다 다른 다육이들도 뭐 깍지약을 방제를 해주면 좋지만 이 아이는 특히나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깍지 방제 지금 약통에 담가 놨고요.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꺼내서 말려갖고 저 깍지 죽은 거 사체 붓으로 싹 쓸어서 빼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있다는 거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단해의 여왕 보이시죠? 꽃이 다 피고 지고 또 꽃이 맺히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이렇게 레인드랍도 보면은 이 물방울이 잘 살아있죠. 그리고 당행금도 이렇게, 또 이 아이 이름 몰라요. 근데 이모께서 이름을 안 적어 놔서 이름을 모르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다져지고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껏 치마를 입고 지금 정신이 없는 파랑새가 보이죠? 이 아이는 다져서 오래오래 다져 키워야 이제 나중에 꽃봉오리 같은 모양을 가지면서 아이가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모 이거는요, 이 춥스는요 다시 뽑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모 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이 아이들이 입장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놔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뒤에 실버스타도 제가 누누이 말하죠. 깍지 좋아한다고. 깍지가 좋아하는 애들 요즘 이제 물 주는 걸 좀 아껴 주다 보니까 벌레가 기승을 부릴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방제하시는데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모는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많아요. 얘 마디바인데요, 마디바 지금 물 고픈 상태이긴 한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물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원하게 물 주면 되거든요. 요게 이렇게 돌기 마디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모 마디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디바도 있고 리틀잼도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잘 있습니다. 다육이들이 생각보다 강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버티는 힘이 좋다 그럴까요? 지구력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물은 아이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뽑아서 조치를 합니다. 제 아이처럼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밑에 이 아이 파키피덤인데 이렇게 내려놨고요. 깍지 있을 것 같은 위험인물이어서 여기다 놨는데 이 아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깍지가 발견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몽블랑, 얼빵이가 된 몽블랑이라
얘를 그냥 놔둬야 할지 화분을 옮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모 다육이들은 그럭저럭 다 이 여름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지나면 또 분갈이 하느라고 또 시즌이라 바쁘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모랑 같이 신나게 분갈이 할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분갈이 하고 싶어서 손이 간질간질 이러거든요. 지금 보시는 자리는 이제 제 자리입니다. 제 자리에 와서 있는데 지금 휴미미티가 꽃이 피었다가 지고 꽃 지는 모습은 어느 꽃이나 별로 보기는 좋진 않거든요. 이렇게 있고 펜지 쌩얼이랑 펜지 철화랑 같이 심은 거예요. 지금도 물고파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자꾸 다육이들이 늘어나서 걱정이에요. 요즘 다육이를 새로 사거나 드리거나 하진 않는데 다육이들이 어서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서 또 이렇게 잘 받아서 키웁니다. 저희 키핑 이웃님께서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잘 키워야겠죠. 주신 성의가 있는데 열심히 키워야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가 둥근잎빛이 철화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물도 안 줬는데 이렇게 퍼져 있는 마커스. 얘는 다져지기 전까지는요, 그냥 막 자라는 마커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버클리예요. 여기 이 아이 버클리. 이 아이 먼디인데요. 여기 새끼 때 여기다가 앉혀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화분을 넘쳐요. 그래서 큰 분으로 앉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육이를 큰 분으로 앉히게 되면 다육이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자리가 비좁아져요. 그래서 다 자리를 3개, 4개, 3개, 4개 막 이렇게 늘리면 제가 우리 집 월세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키핑 다육이 월세까지 내야 되면서 알바하러 다녀야 돼요. 유튜브 그만 찍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려고요. 그래서 다육이 화분을 갈아줄 때 무조건 늘리질 않고 그 화분 그대로 안 칩니다. 그럼 얘가 그대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집에서 화상 입힌 아이들 지치고 힘든다는 분들도 많고, 또 한반도로 그 카눈이라는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풍 몰려와서 어떻게들 지내세요? 태풍 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이웃님들, 유치님들. 저는 딱히 태풍 대비라고 할 거는 없는데, 그렇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한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건 또 사실이에요. 아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 화분에서 자라는데도 아롱이 다롱이 다 달라요. 얘는 옷 자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얘만 물을 따라 준 것도 아닐 텐데 얘는 옷 자랐어요. 그리고 레드타는 물 준 지 좀 됐는데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빵빵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은 보기 좋아 보이나요?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워도 지금 너무 더워서 물을 못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물 줄 때가 지났어요. 근데 물을 못 줘요. 너무 더워갖고. 저녁 기온도 영상 25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더워도 다육이들이 더위를 견디느라고 뿌리 활동을 잘 안 한대요. 활동이 둔화된대요. 물이 마를 때 뿌리가 물을 흡수해야 마르는데, 그런 뿌리 활동이 둔해지면 물을 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못 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입장인데, 다른 분들은 이제 걱정이 많으시죠. 이번 태풍이 워낙 강하다고 일본을 거의 초토화 시키고 한국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은 좀 됩니다. 저희 이제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 보시면 베란다 그 치우고 다육이 드리고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차라리 키핑장에 있는 게 행복이구나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두 엄마는 오늘도 이렇게 키핑장에 와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일을 많이 했는데요. 더워도 할만합니다. 내가 더위를 먹더라도 다육이 키우는 걸 포기를 못 하겠어요. 눈 뜨면 여기 키핑장에 와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식물을 안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식물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진짜로. 일단 가져오기만 하면 다 죽었어요. 저한테 오는 건 살아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키우고 싶어요. 근데 또 따져보면 제가 옛날에 먹는 거 키우는 거 좋아했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 세대니까요. 근데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언니랑 같이 마늘을 심을 때가 아닌데 알마늘을 하나하나 까서 집 뒤편에다가 마늘밭을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마늘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쟁이 제 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누나, 그 마늘 내가 다 뽑는다? 뽑을 거야. 뽑는다?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뽑아버릴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말렸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그걸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울고불고 짜고 별일을 짓을 다 했습니다. 제 동생은 엄청난 개구장이었는데요. 어렸을 적에 제 동생은요, 어렸을 적에 엄청 개구장이었는데 저희 집 수도가 밑에 온나무가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집 주인께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려워서 새들어 살았거든요. 근데 집 주인이 그러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거 온나무 건들지 마라. 그 더운 여름에 그 주인집 아저씨 보양해 주신다고 온나무 껍질 벗겨서 옷 닦았을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얘기를 얘한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저하고 제 동생은 온나무를 가지고 놀아도 옷이 안 타는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안 타니까 저는 이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동생 손등이 발진이 막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민간요법으로 탱자 삶아서 먹이면 알러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영상이 이제 끊어졌었는데 다시 이어붙이느라고 다시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찍어요. 아까 제 동생이 이제 온나무 만진 것까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온나무 밑둥을 세상에 한 1m 정도 1m에서 1m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m? 2m? 2m까지는 너무 큰 거고 1m 500이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나무 밑둥 길이가. 두께는 제가 이제 지금 어른 주먹으로 한 주먹 쥘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던 것 같은데, 두께였던 것 같은데, 나무 밑둥이 하얗더라고요. 그 나무 색깔이 아니고 나무 밑둥이 정확하게 나무 가지가 뻗어 올라가는 그 밑부분까지 하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그거를 홀딱 나무를 벗겨버린 거죠. 그리고 혼날까봐 숨기고 있다가 결국은 알러지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혼나고 또 그 알러지 처방하는 민간요법을 받은 후에야 괜찮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개구장이었는데 지금은 다 커서 의젓한 성인이 다 되었죠.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이 식물에 대한 이 테라피적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식물을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육식물들을 키우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태풍이 북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대에 있는 분들은 거리대 철수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태풍도 잘 지나가고 모두들 아무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두엄마는 영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